안녕하세요. 강동 청년 창업 스토리의 진행자 이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주인공으로요, 오롯 컴퍼니의 이종건 대표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은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강동구 암사동에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롯 컴퍼니의 이종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시공을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일단 박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회적 기업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특히나 또 우리 동네 주민이시다 보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고 친근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롯 컴퍼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롯 컴퍼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오롯 컴퍼니잖아요. 네. 사실 청년들이 오롯이 서기 위해서 만든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무엇을 할지를 같이 고민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시공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시공 기술을 직접 가지고 지역을 조금 더 재생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파생되는 비즈니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오롯이 서는. 네. 그럼 미래 지향점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뭐 방향이 있어서 이게 모인 건 아니고 청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 먼저 고민하셨던 건가요? 이게 사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저는 원래 도시재생 활동가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활동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하고 아지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게 사무실이 됐고, 거기서 뭔가 활동이 이제 비즈니스로 변하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참 어떤 거창한 계기보다도 우리가 일단 청년들 오롯이 서자라는 마음으로 모였고,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전공이 건축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되게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있었다 보니까 체력이 좀 약간 무서우신 분들 아닌가요? 단지 좀 체력이 좋고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제 전공도 살려가지고 건축 시공 쪽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다 하고 있고요. 원스톱을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또 베이스가 이제 도시 재생 그 활동가를 했었다 보니 취약한 어떤 주거 지역에 대해서 주거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공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회사 모토가 누구나 건강한 공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거를 중심으로 좀 곰팡이도 제거를 하고 누수도 잡고, 그리고 또 이쁘게 바꾸는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수. 대표님 리스펙. 감사합니다. 일단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어요.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분을 알고 있었다면, 이분을 만났더라면 저도 조금 더 빠르게 오롯이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가장 또 취약한 게 그런 주거나 사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이 고시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가지고 다양한 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또 그게 사회적인 반향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옥반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좋은 반지. 그게 이제 옥탑 반지하 지하 창고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사무실을 얻고 싶은데, 스타트업은 일할 공간도 필요하고 잠잘 공간도 필요하고, 이게 화장실도 거기서 밤을 샜으니까 막 씻을 공간도 필요하고 다 했는데, 상업 공간을 가니까 막 그게 이제 너무 비싸거나 구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를 차라리 그 돈으로 여러 개를 빌릴까 해가지고 이제 반지하 3개를 빌리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옥반지 프로젝트고요. 저희는 이제 유휴 반지하랑 옥탑을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비어있는 거를 꾸며가지고 좀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아지트 같은 걸로 써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돌아가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라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그럼 한번 제시해 보자 했던 게 그 공간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곰팡이였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희 방에서 공사를 하기 전에 시작했던 게 곰팡이 연구였고요. 그 곰팡이 연구소가 지금 기업부설 연구소로 이제 인증을 받아서 R&D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듣다 보면 뭔가 쭉쭉쭉쭉쭉 뭔가 단계별로 잘 성장해온 느낌도 있고요. 또 그 지점들마다의 고민이나 여러 가지 철학도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야, 진짜 빨리 만났어야 하는 그런 계속 아쉬움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쭉쭉쭉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쨌든 저도 살다 보니까 사실 태양 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런 주거 환경, 특히나 또 곰팡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일들을 하시는 만큼 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깜짝 N행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이름으로 저희가 좀 재미있게 N행시를 한번 풀어보고 있거든요. N행시요? 그렇죠. 그래서 오롯 컴퍼니 오행시 혹시 가능할까요? 약간 다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름으로만 한번 가볼까요 그럼? 오롯. 네, 알겠습니다. 컴퍼니 좀 어렵네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N행시가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표님 뭔가 긍정적 에너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뭐지? 롯데리아네? 와우. 혹시 햄버거 많이 좋아하시나요? 예. 아니 간접 광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좀 아닙니다. 약간 저는 너무 좀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가 나오진 않을까 뭔가 기대했습니다만 가장 뭔가 기본에서부터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거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 아마 이게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서 멀리 퍼진다면 나중에 또 혼사로 약간 뭐 일 외적인 거에 너무 머리 쓰지 말자 그래서 심플하고 깔끔했던 일에 집중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 다 웃은 것 같은데 리액션 부자들이랑 방송이 그렇습니다. 리액션 부자들이랑 뭐 이 정도에 너무 흔쾌히 또 리액션들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 이 일을 시작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전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복무를 하셨고 또 나와서 뭐 있다 보니까 또 오롯이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그러셨는데 혹시나 뭐 다른 일, 뭐 직장을 가지셨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새롭게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런 일을 그만두게 되는 뭐 계기나 이렇게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한 어떤 계기가 딱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뭐 돈을 벌어야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활동가가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4대 보험 들어가지 않았던 거 알고 있었고 약간 이제 전문가 위촉직이라고 해가지고 괜찮네 그러면서 뭐 거기서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투잡도 가능해 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페이도 괜찮은데? 그래서 첫 직장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전 대의로 전역을 했고 첫 직장이 그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급전이? 그러니까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재직증명서가 안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태까지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거랑 재직증명서는 내가 분명히 여기 소속인데 왜 여기 소속이 아니라고 하지 구청은?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여기 소속이 아닙니까? 여기 소속이에요. 그러면 재직증명서 띄워주세요?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소속이라고 하면은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저는 그냥 계약 관계로 그냥 여기 일을 하는 뭐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럼 경력 관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조직을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보려고 이제 협동조합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이 잘게 안 됩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사례를 들어서 협동조합 하는데 잘 또 그게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기본적인 생활이 되고 나서 협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랬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다가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셨죠. 너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꿈꾸던 것도 건축과를 나왔는데 뭔가 기업이 돈을 벌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뭐 지식인은 지식을 얻었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지식인이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를 청계천에서 또 활동을 하고 그랬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기업을 한다면 그게 뭐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고 이런 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업인이라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가진 한계 뭔가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중간 지원 조직의 소속으로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몸을 파야죠. 그럼 내가 직접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사회적 기업 만들고 이제 바로 사표를 내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죠. 네. 뭐 굉장히 여러 이야기 해주셨지만 결국 대출 때문에 어떻게 좀 농담이고요. 어쨌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좀 계속 찾아가셨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 경력증명서라는 거는 내가 그럼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발급하려면 그 경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싶은 경력을 사업화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발행인이 되고 싶은데 그럼 책을 내요. 뭐 그런 식이죠. 네. 딱 보면 딱 창업가 정신, 뭔가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딱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요즘 사회적 기업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왜냐면 내 거 이익도 챙기기 어려운데 자꾸 다른 것을 환원하고 돌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기업가라면 사회적인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사회적이 우선시한다는 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그리고 사회 환원이라는 게 그 뭐 기업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익 잉여금의 3분의 1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을 거 다 갖고 쓸 거 다 쓰고 남았네? 그럼 그 중에 3분의 1을 오너인 뭐 재벌화 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가 그걸 다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3분의 2의 사회 환원은 직원들과 분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기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한테 분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의 어떤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최초의 그 정관을 작성할 때 어떤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실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나눌 만큼 다른 데 기부할 만큼 많이 버는 스타트업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일단 걱정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기부할 돈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당장 나는 생각보다도 어쨌든 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거니까요. 크게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먼저부터 먹은 거죠. 난 벌면 나누겠다가 아니라 나는 조금 벌었을 때도 나누겠다라고 그냥 명시한 거 정도가 다른 거고.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약간 관점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접근 방식도 누구나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동구에 혹시 거주 계속 하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 강동구에 거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강동구를 기반으로 좀 활동하고 계시고 또 창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강동구에서 창업해가지고 뭐 좋은 점 또는 아쉬운 점 또는 혹시나 강동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서울에 살고 싶었고요. 그 다른 구에 있다가 강동구로 오게 됐던 이유가 자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쳤을 때 싼 곳은 서쪽 끝, 동쪽 끝, 북쪽 끝 이렇게 이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선배도 있었고요. 물론 다른 데가 더 활성화된 데도 있지만 제 생각과 비슷한 어떤 선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연히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옷반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반지하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고요.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강동구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
청년 스타트업도 꽤 많고 사회적 기업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그럼 기반이 강동구가 좀 더 잘 돼 있는 편인가요? 느끼시기에? 인적 인프라가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틀어서 얘기하면 구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고 자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강동구는 인적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캐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 계속 정착하게 할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정부 사업을 하다 보면 너 여기 몇 년 살았어? 난 20년 살았는데 너 1년 살았는데가 아니라 1년 사람이 어떻게 하면 20년을 살지를 같이 고민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척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 조금 살았으니까 여기 주민이 아닌 것 같아. 언제든 떠날 수 있잖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괜찮은 조금이나마 뭔가 여기서 뭔가 해보자고 하는 청년이 더 여기 뿌리 내리고 할 수 있도록 정착에 대한 얘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도전숲 같은 좋은 게 있는데 여기서 결혼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뭔가 그래야 여기 청년들이 꿈을 꾸고 다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어떤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좀 올바른 사고를 가진 소상공인도 이렇게 지원 정책을 많이 펴주시면 여기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 진짜 솔직하게 진짜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재미있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뻔뻔한 퀘스천이 되겠는데요. 뻔뻔한? 네, 뻔뻔한 퀘스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 거고요. 랜덤입니다. 하나 뽑아주면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솔직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 나왔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빠밤. 오, 바쁘셔서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인생 영화, 인상 깊었던 영화나 드라마가 있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접속. 접속. 네. 전두현하고 한 너무 조금 오래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가 이제 IT가 막 발달하고 인프라가 깔리던 시절에 그러니까 되게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운이 계속 남았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되게 제가 아마 고등학생 때쯤 봤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는 거는 두고두고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너무 빠른 답변을 요구하고 카톡 조금만 늦어도 막 그러니까, 왜 안 읽어? 왜 안 읽어? 근데 옛날에는 전화 쓰던 시절, 편지로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 관계가 좀 더 편하지 않았나? 그때도 사회는 돌아가고 있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된다고 해서 뭔가 더 발전하고 더 뭐 발달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사실 접속이라는 게 갑자기 또 떠올랐어요. 옛날에 진짜 약속 이렇게 잡았거든요. 점심 때쯤 보자. 그러면 진짜 한 2-30분 계속 기다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 제가 볼 뻔했네요. 하나만 더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자, 두 번째 뻔뻔한 퀘스천. 빠밤. 어머,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오늘 거의 취미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오르는 한참 여러들처럼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진짜 이야기가 인터뷰 내용이 모든 맥락이 뭔가 하나로 이 노래 때문에 더 뭔가 딱 연결되고 딱 집결된 느낌이다. 빠르게 그럼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빠르게 두 개만 읽었는데 쭉쭉 뭔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 질문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내가 닮은 연예인은 누구? 솔직하게 나는 누구 닮았다는 소리 좀 듣는다. 제가 제 얼굴을 안 봐가지고요. 그래도 듣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이런
표현처럼 약간 살찐 하정우 느낌 약간 있는 것 같고. 아, 그래도 누구 닮으신 것 같아 이야기는 들으시잖아요. 사실 그 얘기도 좀 듣고요. 인정하는 부분. 아 예. 네. 내가 느끼기엔 나는 좀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덩치가 커지니까요. 네. 그래도 막 던져주세요 그냥. 네. 그 살이 빠졌을 때는 남궁민도 있었고 하정우도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찌고 나니까 유경재.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짜 네. 머리만 좀 노랗거나 그래서 약간 느낌. 뭐 재밌는 사람이고 싶어서 사실 원래 좀 진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유머 감각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조금 오늘 인터뷰가 조금 사실 질문지 받아보고 네. 생각보다 내용이 좀 빡빡하고 네. 좀 진지한 내용들이어서 네. 걱정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에는 뭔가 이 힐러애락을 즐기는 뭔가 이 감성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이종건 대표님을 네. 또 건축 이런 쪽에서 활동하다가 만나게 된 마인드핏의 이상민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걱정했어요. 약간 경쟁사 아닌가요? 이렇게 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너무나 멋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과연 우리 오롯 컴퍼니의 우리 이종건 대표님이 다음 대상자, 제가 계속 릴레이 추천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추천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고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암사동의 한 끼만두 조현섭 사장님입니다. 오, 한 끼만두 조현섭 사장님. 그 요식업계에 계신 분이 그 추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만두를 먹고 싶어서 가다가 단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서 뭔가 당연히 돈을 버는 행위를 하지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담아내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하게 거기 가서 먹고 싶은 걸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만들어줘요. 만두집에서요? 네, 그 메뉴에도 없는데 가격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정하고. 협상이 필요했네. 아니 그냥 이거 오늘은 7,000원, 오늘 6,000원, 오늘은 5,000원, 아니면 오늘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분이 되게 특이하게 전기를 또 전공을 했고 전기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학교에 교육도 같이 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로 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술로 뭔가를 나누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뭔가 제가 아는 암사동에서 제일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이렇게 확실히 선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또 이렇게 뭔가 끌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취약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또 주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또 오롯 청년들이 오롯이 설 수 있는 회사를 또 창립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오롯 컴퍼니의 이종건 대표님 만나봤는데요. 오늘 뭐 인터뷰 소감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떠셨어요? 암사동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시고 진행을 잘하시는 분이 있었다니 제가 놀랐고요. 진행 전에 엄청 욕먹. 앞으로 자주 만나 뵙고 또 부탁드릴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처음에 만날 때부터 사실 촬영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표정도 부드럽게 나오고, 그런 면에서 진행자분, 촬영하시는 분들 모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좋은 분이라 좋은 이야기 해주. 피디님은 편집 말고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동구를 기반으로 정말 선한 영향과 좋은 에너지를 뿜뿜하고 계시는 우리 오롯 컴퍼니 이종건 대표님 만나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분, 또 다음 주자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청년 창업 스토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